이준석의 능력주의는 개사기다. 자, 이준석이 네가 하버드 아니고 방학고가 아니고 유승민 친구 아버지를 둔 게 아니고 박근혜가 니를 비대위원으로 시켜준 게 아니었다 하면 네가 오늘날 네가 있었을까?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가 어떻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그런데 이준석이가 새로운 정치라고 지금 기득권, 적폐, 기덕이 언론들이 빨아제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따라 배우고 모범이니 캐싸고 하는 사람분들 정신 차리세요. 쇼 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도 그런 걸 배워야 되고 우리 민주개혁 진보진영도 그런 걸 배워야 된다? 개나 주라고 하십시오. 이준석이가 무슨 청년 정치에 대한 뭐 열망이고 요망이고 그거 다 기덕이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국진당 DNA가 어디 갑니까? 줍석이의 능력주의라 하는 건 과연 정체가 뭐냐? 그 실체는 뭐냐? 그 찌질함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준석이가 뭔가 조금 괜찮거나 합리적이거나 국진당에 있는 꼰대들처럼 그렇지 않고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정체를 철저하게 내가 까발려 주겠어. 자, 한마디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줍석이의 능력주의는요, 그 실체가 이거예요. 이거. 야가 얘기하는 게 공정입니까? 야 의혹 내용들이 지금 공정이냐고요. 지금 공정하고 관련이 있냐고요. 오히려 불공정의 아이콘이다. 아이콘. 이런 알을 가지고 돌풍이니 괜찮은 안이 이렇게 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병력 특례 의혹이 있었으면 싸이처럼 군대 한 번 더 갔다 와야지. 아직 40도 안 됐잖아. 안 그래? 멋있는 선어인 증거를 다 대라고. 10년 전에 였다. 나 사문서 위조한 적 없다. 왜냐? 나는 졸업생이라고 다 기재했고 그 다음에 병력특례 산업기능요원이었다는 것도 말했다라고 주장한다고. 이게 해결되나? 이게 해결되냐고. 줍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잖아. 안 그래? 줍서가? 자, 그러면 하나하나 철학적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이준석의 능력주의가 개사기고 이준석의 이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준석의 능력주의라 하는 건 한마디로 제가 정의한 건 이겁니다. 이깁니다. 능력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공격과 혐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능력이 없는 것들은 다 뒤져. 능력이 없는 것들은 다 나가주고. 이게 바로 이준석의 능력주의라는 찌질함, 이준석의 능력주의의 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새롭고 뭐 합리적이고 소통하는 청년 정치인이다? 개나 주라 그래요.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쳐요. 이런 의혹, 갖가지 의혹만 봐도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의혹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준석이가 의대 공정을 외칠 그런 수준이나 자격이 됩니까? 소통하는 청년 정치인, 소통하는 청년 정치인,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이준석의 능력주의가 공정하고 공정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막말에 가까운 게 아니고 막말이에요. 막말. 이준석이 말하는 이 능력주의란 거는요, 뭐냐? 능력이 있는 자들 앞에서 장애물을 걷어나겠다. 여기 주어는 어딥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능력 있는 자들. 정치란 게 뭡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능력이 있는 자들.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기준이냐? 그건 법도 아니고
국짐이나 혹은 이준석이 만들어낸 기득권 적폐들이 만들어낸 그 기준 앞에 장애물을 걷어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준석의 능력주의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입니까? 공정이란 걸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이란 게 뭔가?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정이란 거는 출판선을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권투를 하는데, 응? 슈퍼 헤비급하고, 어린아이가 올라가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같은 급수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출발선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이 서로 달라. 그렇게 하면 그게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출발선을 그냥 그러면 저 사람이 잘 살고 이 사람이 못 사니까 이 사람은 못 살게 끌어내리고 이 사람은 그냥 다 같이 못 살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출발선을 하향 평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그 간격을 좁혀내는 게 바로 공정이라고. 그게 공정이라고. 근데 이줍석 네가 얘기하는 공정은 뭐냐? 네가 얘기하는 이줍석식 능력만 있다면 장땡이다 라는 거잖아. 이게 무슨 정치냐? 좀 더 깊게 공정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준석의 공정은요 그 모순과 근본점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이 본질만 좋게 생각해 봐도. 태생적으로 부유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유하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란 거 오해 절대 없이 들으십시오. 이게 과연 그러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얻어지는 마치 나의 신체처럼 그냥 얻어지는 거냐? 획득적인 거냐? 절대 부모에게서 되물림된 부유함이라는 거, 경제적 계급, 이건 뭐예요? 부모의 사회적 계급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 안에서 얻어진 거잖아. 기득권이 더욱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체제, 가진 자가 계속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체제, 이런 거 속에서 내가 부유함을 물려받았다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로스쿨 이든 사법시험이든 뭐 사법시험 없어졌죠. 여러분,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려면, 법조인이 되려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박사도 마찬가지고. 자, 엄청난 이른바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익이 필요하잖아, 이익이. 사회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 이뤄낼 수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누군가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인 뒷바라지 없이 이 목표가 실현이 될까요?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서울대 입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이런 기득권 형성이 된 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생득적으로 얻어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야. 야, 줍석아, 기득권을 형성한다는 거, 무언가 가진다는 게 사회적인 것에서 얻어졌다는 걸 왜 무시하냐? 그러니까 이줍석이는 이거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노력해서 이루어낸 거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실제로 강남 3구의 고등학교 서울대 진학률이요, 나머지 서울의 22개교 고교의 평균보다 3배가 많아요. 3배가. 이제 강남 출신이 비강남 출신보다 스카이를 가는 비율이 더 높고, 심지어 서울대 진학률은 22개의 구를 전부 합친 것보다 강남 3구의 서울대 진학률이 3배가 많다고.
이게 네가 말하는 능력. 응? 이게 네가 말하는 능력주의냐.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사는 게 그게 비정규직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야? 노력이 그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야. 아니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2030 청년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력이 진짜 부족해서야? 아니란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어디가 비면 세상 어디는 채워지기 마련이야. 총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준석이 네가 하버드 아니고 과학고가 아이고 유승민 친구 아버지를 둔 게 아니고 박근혜가 니를 비대위원으로 시켜준 게 아니었다 하면 네가 오늘날 네가 했었을까? 이준석은요 차라리 게임의 부분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준석 일만은 지가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정치인이란 말이지. 그러면 자 게임의 법칙을 지가 만드는 애야. 자 우리 사회가 이때까지 그래서 이 게임의 법칙을 민주화란 이름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공정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정책화해 왔어요. 업그레이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이가 하는 건 뭐냐? 응? 이준석이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성 엘리트 기득권 집단에 대해서 꼰대 엘리트 기득권 집단에 대해서 그러면서 차세대 엘리트 기득권들이 도전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뭐 어떤 정치평론가들이 뭐 그지를 한다 하던데 이준석의 화법이 뭐 기득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할 말을 지른다 하면서 뭐 박수를 치고 막 난리 오만상 브루스를 친다고 하는데 2030의 현실하고요 이준석의 현실은 다르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셔야 돼요. 이준석이 이랬답니다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실력 혹은 능력이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를 엘리트주의라고 비난해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트주의를 욕하기 전에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준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엘리트가 세상을 바꾸고 그것이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더 맞지. 실력 혹은 능력이 있는 소수가 아니고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소수가 아니고 기득권 소수가 기득권을 갖지 않는 압도적 다수의 만든 노력과 피와 땀을 뺏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들을 뺏어서 이때까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려왔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왔고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MB와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거잖아. 이런 엘리트주의를 대놓고 얘기하면서 야를 뭐 공정의 아이콘? 웃기지 말라 그래. 웃기지 말라고. 청년 호남 여성 할당제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으면서 세상을 배틀로얄로 만들어가지고 기득권 엘리트 집단을 만들겠다는 거 말고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엘리트 기득권주의가 맞는 게 뭡니까? 윤석열 아니에요. 윤석열 괴물을 보세요. 대검 대판사들 보세요. 엘리트가 세상을 정말 바꿨습니까? 개나 주르라고 해요. 개나. 야 준석아 니 과학고 나왔다며 컴공 나왔다며 이렇게 비과학적이어도 되는 거가? 4.19에서부터 6월 민중항쟁 박근혜 탄핵 촛불까지 우리 사회의 민초들에 의해서 바꿔와서 그 과실을 따먹은 그 누구들이라고? 적폐 기득권 대표 선수들. 그 과실을 따먹은 대표 선수들이 엘리트였을 망정 결정적인 한 방은 우리 대다수 민초들이 바꿔왔잖아.
우리 민중들이 바꿔왔잖아. 우리 그거 다 기억하고 있고 몸소 체득하고 있다고. 불평등한 분배, 차별이 있는 출발선이 공정이다. 이거를 말하는 게 바로 니라고. 그러니까 니가 찌질한 거야. 극하면서 너거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해가지고 동양대 표창장 같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불공정의 전역이니까 싸우면서 입에 개거품 물면서 해놓고 니는 유승민이 의원실 대학생 인턴 했잖아. 그러면 니는 그럼 그게 공정한 인턴 자리를 획득한 거냐고 나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네. 야, 2030 세대들 중에 정치 지명생들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줄 아나? 아들이 보면 입에 개거품을 물겠는데? 이준석의 아버지가 유승민의 동창이래. 그리고 네 어린 시절에 뭐 싱가포르며 국외에서도 자랐잖아. 그래서 인턴할 수 있었던 거잖아. 내가 니한테 다시 물으면 니도 맞닥할걸? 솔까말로 그러면은 조국 장관 자녀분들이 인턴 했다는 거 그것도 나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니가 했다는 인턴도 사실은 뭐 공정 불공정 이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체험 학습이잖아. 근데 굳이 국짐당이 그리고 이준석 네가 공정이란 걸 입에 올린다 하면 이준석 니는 거기서 탈락이라. 세상을 그러면 바꿀 수 있나? 정말 공정하게 이준석의 능력주의가 적용이 되면 이내남한테 정말 공정한 사회가 올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만에 콩떡이라 해. 2030 세대들한테 이준석이가 장애물을 치우고 준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다가 주장하는 거 뭐냐? 예를 들면 할당제 폐지를 예로 들게. 자, 할당제 폐지를 국짐당 안에서 뭐 호남 할당제, 여성 할당제, 뭐 청년 할당제 폐지하겠다. 그게 정말 공정이다. 이렇게 쌌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 사회에 그래서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특정 집단의 우대 정책이 사라지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공정 사회가 펼쳐질까?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본질은 그런 공정이 아니라요. 우리 사회 경제적 상황 그 자체를 해결해 내는 거예요. 지금 2030의 불만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공정이 아니에요. 사회 경제적 상황 그 자체에 있다니까요. 자, 이대남들이 예를 들면은 이준석이 열광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그것은 소위 말해서 수구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만들어낸 저는 허상과 이미지라고 생각하지만 2030 남성분들이 능력 만능주의 그래 이준석이 얘기하는 능력 만능주의 능력이 최고다 엑셀이 최고다 이카하는 걸 적용하면은 그러면 남자분들은 전부 다 강해요? 남자분들은 전부 다 강하냐고요? 아니잖아요. 남자분들 중에 그러면은 약자, 도태되시는 분은 어떻게 보호할 건데? 줍서가? 이 능력주의대로라면 그거 약육강식이야. 그거는 승자 독식이라고. 그거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실마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의 능력주의는 청년 실업도 경제 성장도 어떤 것도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우리 몫을 아무리 빼앗나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가 어떻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그런데 이준석이가 새로운 정치라고 지금 기득권, 적폐, 기덕이 언론들이 빨아제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따라 배우고 모범이니 캐싸고 하는 사람분들 정신 차리세요. 진짜 차별의 현실이 뭔지 아나? 줍서가 니가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꽃도 못 펴보고 꽃다운 나이에 인생 한번 못 펴보고 차가운 기계에 과로사로 깔려서 생을 달리하고 있는데 공정 정책이 뭐 차별을 부른다고? 정말 찌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차별의 현실은 뭡니까? 남의 도태가 나의 성공이 되는 사회, 이게 찐차별이에요. 이게 찐차별의 현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능력주의란 거는요 진짜 레알 차별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찐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의 능력주의는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21세기 신구구 신나치즘 군부 독재의 지역차별이나 지역 혐오와 똑같은 거 하나도 다를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특정 집단에게 쏟아놓는 혐오의 방식, 이게 신구구고 신나치즘 아닙니까? 과거의 나치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인종청소하고 민족청소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닭깎기 마소 오카모토 미노루 전대갈 정권의 그 지역차별과 혐오 조장, 개발 독재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 현상도 똑같은 거라고요. 자, 저는 이런 부분도 진짜 짜증나던데, 저도 386 그리고 586 민주화 운동 우리 했던 이 정치인 분들 중에 꼰대 많다고 생각하고요. 문제 있는 사람 많다고 생각하고요. 가슴 답답하게 부누시는 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분들 적수로 많다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준석하고 386 민주화 운동 세대 정치인들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 이거는 열나 짱나요. 자,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던데, 이준석은 쥐가 미디어에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커온 자력갱생의 정치인이고 무관이지만은 그래서 대표까지 됐다 아이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386 민주화 운동 정치인들은 다 꼰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일부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정치 주자들, 민주, 민생, 평화, 통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청년 주자들, 새로운 세대들을 키워주지 않고 지만 과실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하버드, 유승민, 박근혜 아닙니까? 화력으로 과연 이준석이 얻은 성과입니까 이게? 그래도 그나마 586 우리 386 정치인들은 2030 시절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치적 단련의 시간을 거쳤어요. 기성정치인들한테 그리고 군부 독재 세력들한테 빨갱이 급진자 이래갖고 취급도 받고 감옥도 갔다 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된 거죠. 그 사람 중에 꼰대가 되고 잘못 생각도 할 수 있고 소통도 안 하고 개판 5분제로 가는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과 비교하는 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준석 네가 자력갱생 능력자야? 웃기고 자빠졌네. 니도 씨 불공정해. 아빠 찬스에 금수 찬스 다 써놓고는 사다리나 걷어 참여 주제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이준석에게 정치 힘을 걸고 기대한다 하는 사람 분들, 그래서 빨리 이 어리석은 꿈을 일찌감치 접길 바랍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은 항상 싸우는 사람 위에 있습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 항상 위에서 그냥 관객이라니까 여러분들. 안전한 장소에서. 정말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발 이딴 것 좀 하지 마세요. 민주당에 계시는 우리 대선 후보분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 민주개혁 진영에 있는 정치인분들, 제발 이딴 것 좀 하지 마세요. 틱톡 랠리 챌린지 한다고 새로운 정치가 돼요? 네? 이렇게 한다고 2030처럼 돼요? 정말로 아깝하죠. 자, 롤 한다고 이렇게 싸면 새로운 정치가 됩니까? 갑갑합니다. 좀 갑갑해. 국진당은요, 이준석이라는 신분 세탁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벌써 일주일도 안 돼가 다들 통 나가지고 개판 5분전이 됐잖아요. 이준석의 능력주의란 게 그게 얼마나 찌질하고 말도 안 되고 신나치즘에 의거했고 갈라치기란 거는 이미 제가 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얻을 교훈은요, 이준석이가 무슨 새로운 정치의 새로운 심볼이 되고 2030 세대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인 뭔가가 필요하고 세대 교체의 열망이고 이딴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적폐청산을 하고
제대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시작부터 출발점이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 내가 사회에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에서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보자.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폐청산 더 열심히 하고 개혁 입법 활동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새로운 2030 새로운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대를 좀 키워볼 생각이나 하세요. 본인이 LOL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딴 거 왜 하냐고요. 너무 답답해요. 이래가지고 사진 찍으면 좋으세요? 예? 이런다고 젊은 정치 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정말? 이준석이의 이제 청년 코스프레 정치, 젊은 꼰대 정치, 이런 거 이제 곧 있으면 끝납니다. 2030 분들도 이미 이제는 슬슬 이게 또 이대남을 떠받쳤던 게 뭐였습니까? 사실은 군대 문제를 피할 수 없거든요. 병역 의혹 문제? 이준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제 끝나요. 마치 지금 우리 지평선 선생 윤석열이처럼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 민주개혁 진보 진영에서 우리 의원분들, 나이 많으신 우리 의원분들, 나으리 분들 제발 이러지들 마시라고요. 제발. 틱톡 챌린지 한다고 청년이 됩니까? 청년 정치가 돼요? LOL 한다고 청년 정치가 됩니까? 힙합 옷 입는다고 청년 정치가 돼요? 이준석도 익하면 욕먹어요. 이 나이가 몇 갠데 익하면서. 제발 청년 코스프레 정치 이딴 거 이거는 무슨 뭐 희망이 있냐 생각하면서 착각하지 마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정말 부탁드리고요. 정말 청년들이 정치 경제적인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럴 때 필요한 정책들을 내실 있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쇼 하지 말고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는 겁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이준석이가 무슨 청년 정치에 대한 뭐 열망이고 요망이요, 그거 다 기덕이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국진당 DNA가 어디 갑니까? 국진당 DNA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쇼나 하고 앉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쇼나 천안함 가가지고 눈물이나 질질 짜는 쇼나 해쌓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가요. 원하는 세상은 쉬운 해고 가능하고 엘리트가 세상을 바꾸고 이런 세상입니다. 제대로 된 노노 한 번 안 해보건 주제에 뭔 말이 많습니까? 에? 준스가 이준석의 능력주의는 개사기다. 한마디로 개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